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 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반도 정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앉히면서 북한의 ICBM과 SLBM 등 신형 전략무기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13일 김정은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앉혔다고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습니다. 공군 출신의 리병철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북한군 내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군종인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으로 재직했는데요. 김정은 1인 지배체제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고속 출세를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리병철의 출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두드러졌는데요. 지난해 당 군수공업부장에 임명되었고 올해 4월에는 국무위원회 위원 그리고 5월에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일각에서는 리병철의 이 같은 출세 배경에는 리병철이 리설주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도 제기할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을 이끌어가는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5명에 리병철이 진입한 것은 그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ICBM과 SLBM 개발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에 대한 보상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일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리병철의 출세가 정말 미 본토 타격용 전략무기 개발에 대한 보상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리병철 참 희한하네요. 사실은 이 항공 및 반항공군 북한에서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병종인데 여기 사령관에 김정일 사망 당시에 이 사령관이었어요. 2008년에서 2013년이었으니까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부로 그때부터 이제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그해 연말에 김정은이 최고 사령관에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의 뭔가 좀 격변기, 그러니까 장성택을 제거하고 한 이 격변기에는 그대로 이제 항공 반항공군 사령관으로 재직해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중앙에 발탁되어서 이 정치권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정말 놀라운 것이 작년 말에 당 군수공업부장이 임명이 되었고 올해 2020년 4월에 국무위원회 위원이 되었어요. 이 국무위원회는 총 13명이 있는데 위원장 1명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김정은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 12명. 이 임명되는 이 국무위원회 위원이 되고 그리고 한 달 후인 5월 달에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되었어요. 야, 그런데 또 중앙군사위 위원장이 또 김정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몇 달 만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정치국 상무위원 5명이죠. 김정은, 최룡해, 박봉주,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내각 총리가 된 김덕훈, 그리고 이제 이 리병철. 야, 이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 신문의 모 기자는 이제 북에서 온 분이에요. 그분은 이 리설주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리설주가 자기 집안 내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면 아버지가 공군 장교다. 그리고 공군 조종사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병철이 공군 장교 출신이고 공군 조종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매치가 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같은 이시고 그래서 정말 리병철이 이설주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는 뭔가 좀 이 매치가 돼요. 그래서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볼 일이고, 만약에 정말이라면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자기 와이프의 아버지니까 장인이니까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리병철이 이렇게 출세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 리병철은 ICBM, SLBM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맡아서 진행해 왔는데 군수공업부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병철이 자리를 이렇게 중앙위 상무위원회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ICBM, SLBM 다 끝났다. 그러면 뭡니까? 보여주는 것만 남았죠.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곧 ICBM이나 SLBM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는 정치적 스케줄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정황이 미군으로부터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를 이용해 8월 전쟁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전염병과 경제위기, 대규모 수해로 인해 흉흉해진 민심을 대외 위기 조성을 통해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총련 기관지자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신보가 13일 한미연합훈련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8월 전쟁설을 들고 나와 주목됩니다. 조선신보는 13일 기사에서 내외의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8월의 미남 합동 군사 연습은 조선반도에 다시 8월 위기설, 8월 전쟁설을 고조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6월에 있었던 대북 전단 살포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언급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위험천만한 군사대결 소동으로 경색된 북남 관계는 이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파국 상태로 치닫게 됐다 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는 동족을 모해하고 대결의 대상으로 삼았던 배신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신문은 또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강행되는 미남 합동 군사 연습은 기필코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잠자는 범을 건드릴 수 있다 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병력이나 장비의 전개 없이 실내에서 실시하는 순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북한이 이런 훈련조차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와 식량난, 수해 등 흉흉해진 민심을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긴장 고조 행위로 풀이되어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우리 8월 달에 원래는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그러니까 UFC 훈련이라고 해서 대규모 이제 기동 훈련도 하고 정부기관, 지자체 다 포함되어서 완전히 이제 이 민관군이 다 동원된 그런 전쟁 연습을 했었죠. 그런데 그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즈음해서 그때부터 이제 한미연합 훈련 축소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이름도 사라졌어요. 올해 한미연합훈련, 저는 사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여기에 전자권 전환에 대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이 FOC 테스트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계속 주장했죠. 아마 저희 주장과 또 군 출신, 또 현역 군인, 그리고 수많은 예비역 장성들 마음이 다 똑같을 겁니다. 올해 이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FOC 검증을 통과해버리면은 이 정부 내에 전자권 전환이 그냥 완성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저나 또 예비역 장군들이 미국의 똥꼬를 빠는 그런 미국의 똥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전자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자권 전환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주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주성 조금 훼손되더라도 우리 국익에 대한민국의 실제적 이익에 더 도움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한미연합훈련 실제적으로 안 하고 기동 안 하고 하니까 FOC 검증 이거 하면 안 된다. 제가 칼럼도 적고 또 주간 동아에도 글도 적고 막 했었지 않습니까? 문화일보 칼럼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올해 FOC 검증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부 내에 전자권 전환은 사실은 스케줄상 이제 안 되는 거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전자권 전환은 그야말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으로 다시 환원이 되어서 이 한미동맹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서 사실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런 한미연합훈련 지금 제대로 안 해서 저는 사실은 좋은데 제대로 안 하는 거 이것도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는 이 북한. 원래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이 이제 불쾌한 게 전략자산이 전개되기 때문인데 전략자산 지금 전개 안 되죠. 시뮬레이션만 하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아까 리병철이 중앙군사위원 부위원장이 되고 그 전에 후보위원이 되고 국무위원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ICBM, SLBM 다 개발 끝났구나 라는 관측. 그러면 이제 보여줘야죠. 보여주려면은 뭔가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명분을 이 ICBM, SLBM 이 완성을 하려면은 완성한 것을 과시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인민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 명분을 지금 실제 하지도 않는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8월 전쟁설까지 지금 들고 나왔어요. 황당한 자들 아닙니까? 아니 8월 지금 다 돼가는데 무슨 전쟁입니까? 전쟁하면 지들이 그냥 이건데 제발 그래 한번 해보자.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쏘려는 정황을 미국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탄도탄 대응 자산이 크게 증가했고 주한미군은 괌에서 비밀 훈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미 공군의 단 3대뿐인 탄도미사일 추적기 RC-135S 코브라볼이 13일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증원 배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존 오키나와에는 기체번호 61-2663 기체 한 대만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미국은 13일 네브라스카주의 오포트 공군기지에서 알래스카 엘멘도르프를 경유해 비행해 온 RC-135S 기체번호 62-4128 기체 한 대를 가데나에 추가 전개시키고 14일 새벽부터 임무 비행에 투입했습니다. 미군은 RC-135S가 전진 배치된 직후인 14일 오전 5시 16분에 가데나 기지에서 RC-135S 코브라볼을 출격시켜 통해 일대에서 탄도탄 감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주한미 공군도 이상 동향을 보였습니다. 오사단에 주둔하던 제51 전투비행단 예하의 A-10 공격기 부대인 25 전투비행대가 지난주에 비밀리에 괌에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미군은 25 전투비행대의 준비태세 최적화를 위해 공격기 기체들과 운용 요원들을 괌으로 데려와 모종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괌에는 미 공군 특수전 항공기와 병력이 훈련 중이어서 아마 이들과의 연계작전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3대 갖고 있어요. 이 코브라볼 3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대가 지금 왔습니다. 2대가 왔다는 것은 계속 거의 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추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한 대는 들어와서 비행하고 정비하고 연료 보급하고 해야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코브라볼 이거는 이제 탄도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거예요. 텔레메트리 신호를 딱 잡아내가지고 궤적을 추적하는데 이게 지금 왔다. 그래서 오자마자 동해 초계 비행을 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정말로 탄도미사일을 쏘는 준비 과정에 들어간 것은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 주한미군의 그 오산기지에 A-10 공격기 24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괌에 가서 괌에 있는 미군 특수부대들과 모종의 합동 훈련을 하고 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우리 A-10 공격기들이 아마 한국에서는 제공 침투해서 실제 사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장도 없고 또 한국에서 그런 거 하면 혹시나 북한으로 정보가 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특수부대들이 북한에 침투해서 뭔가 작전을 할 때 실제적으로 근접 항공 지원을 할 수 있는 최강의 공격기인 A-10이 뭔가 이 지상군들하고 손발을 맞춰보려고 하면 실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요즘 할 수가 없으니까 괌에 가서 하고 온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북한이 8월 전쟁설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이야기했어요. 8월 전쟁설. 말만 하지 말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